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205화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그리고 미디어 탈곡기의 이장입니다. 네, 저는 분야회장 배나은 활동가입니다. 청년회장 이봉 활동가입니다.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에요. 종편 막말 패널들도 퇴출시켰고요. 보도지침 책도 만들었고요. KBS, MBC 적폐의 사진도 퇴출시켰고요. 언론교육도 하고요. 매일매일 방송과 신문을 감시해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데? 민원연 후원해요.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확실한 길. 한 달에 10,000원 민원연 후원으로 가능합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이정희 PD가 휴가를 가기 때문에요. 그 미디어 스크랩은 하지 못하고요. 오늘 특집으로 이달의 좋은 보도, 그 2018년 1월에 이달의 좋은 보도들이 무엇이었나를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달의 좋은 보도가 아직 보고서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디테일하게 왜 좋은지를 우리가 잘 설명할 수 있을지 한번 어떻게 구라를 푸는지 한번 저도 기대가 됩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월 이달의 좋은 보도. 올해 처음 선정된 좋은 보도는 어디에서 뽑혔을까요? 왜 이래? 왜 갑자기 이렇게 묵뚝뚝하네? 저는 MBC라고 생각합니다. 답을 짜고 지금 말이야. 어색해. 네, 제가 맞췄죠? 그 말은 제가 하면 안 되나요? MBC에서 정말 오랜만에 제가 입사한 이후에 MBC가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달의 좋은 보도를. 몇 년 만이죠 거의? 저희가 2년이 조금 넘었거든요. 네, 그동안 받은 적이 없었는데 근데 드디어 이제 MBC에서 이달의 좋은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그게 뭐 억지로 준 거 아니냐. 혹시 정상화 됐다고 하니까 좀 약간 아유 잘한다 이러면서 그냥 격려 차원에서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좀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이게 정말 상을 받을 만한 보도인지 아닌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도 제목은 인사불이익이 있었다 형사부 배제라는 단독 기사고요. 일시는 1월 23일입니다. 이게 앞뒤 맥락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대법원 추가조사위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조사한 결과를 22일, 그러니까 바로 전날 결과를 발표를 했죠. 근데 이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해서 청와대랑 입을 좀 맞췄다. 그 선고 전후로 해서 얘기를 나눈 그 문건이 나왔다라는 걸 하나 발표하고 또 하나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된 발표를 또 하나 합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된 보도예요. 근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추가조사위가 일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가 사법개혁을 요구해온 진보 성향 판사 모임 소속 법관들을 뒷조사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성향을 막 구체적으로 써놓은 거 막 SNS 뭐 가족관계 뭐 모임에 참여해서 술자리 갔는지 안 갔는지까지 다 그렇게 써놓고 수집한 건 맞는데 문제는 그렇게 수집을 해놓고서 그 리스트를 근거로 해서 불이익을 줬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우리가 조사를 안 했다. 그래서 이게 블랙리스트라고까지 우리가 표현하진 않겠다. 라는 아주 이상한 조사 결과를 사찰은 했지만 블랙리스트는 아니다. 적용됐는지는 우리가 모른다. 그거 아주 확인하기 쉬울 텐데.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뭐 이런 거죠. 이거 작정하면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어쨌든 확인을 안 했습니다. 확인을 안 해버렸어요. 자. 이런 상황이니까 22일 날 일단 이런 것들을 정황을 소개를 하는 보도들이 대부분 나왔어요. 근데 23일 날 MBC가 어떤 보도를 내놓느냐면 아까 말씀드린 이 보도예요. 단독 보도인데 이 보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사법부 블랙리스트 속보로 오늘 뉴스데스크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법원은 블랙리스트를 공개는 했지만 명단에 오른 판사들이 실제로 불이익을 당했는지는 조사 대상이 아니어서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MBC가 지난 7년 동안의 법원 인사 기록을
일일이 대조해봤습니다. 아 멋있어. 니들이 안 하면 내가 한다 이거죠. 네, 이 기사가, 그러니까 이 보도가 바로 다음 날 나왔다는 거에 여러분들은 네. 주목하셔야 됩니다. 와. 네, 발표하니까 바로 누가 봐도 이상한 결과가 나오니까 그래? 니들이 안 했어? 그럼 우리가 할게 하고서 직접 다 멋있어요. 가져다가 7년치를 네. 다 본 거예요. 와.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봤더니 무의미한 결과가 아니라 실제 블랙리스트가 작동한 어떤 정황이 발견됐다. 그렇죠. 그게 나온 거죠. 네. 뭐냐면 그랬더니 명단에 있던 판사들은 한 명 빼고는 모두 형사 1심 재판에서 배제돼 있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실제로 작용했다고 보이는 대목입니다. 강현섭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나 블랙리스트 의혹, 댓글 사건 이런 것들이요. 대부분 서울중앙지법 형사부라는 곳에서 담당을 하고 있대요. 박근혜 재판 뭐 이런 거 다 여기서 하죠. 그러니까 중요한 여기는 뭐랄까 판사들 사이에서도 아무나 안 보내는 곳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 블랙리스트 의혹, 국정원 댓글 사건 등 지난 한 해 우리 사회를 뒤흔든 사건의 1심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원 내 핵심 재판부란 얘기입니다. 근데 이 내부 문건을 보면요. 그 21명의 판사가 그러니까 법원 사찰한 그 내부 문건에 보면 21명의 판사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한 판사 중에 한 명을 뺀 나머지가 다 여기엔 못 갔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이 사람들이 다 실력이 없어서 뭔가 문제가 있어서 못 갔을까요? 좀 그게 좀 이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다 찾아서 본 거고요. 여기 보면 충분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심지어 형사부에 지원을 해도 배제된 케이스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 되면 인사불이익이라고 네.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보면은 실제로 핵심 그룹 명단에 포함된 박모 판사는 지난 2015년 형사단독을 일지망으로 지원했지만 다른 곳으로 배치됐고 또 다른 핵심 그룹 이모 판사도 중앙지법 형사단독에 혼자서 일지망으로 지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서 핵심 그룹이라는 건 핵심 관리 대상, 그 사찰 대상이라는 거예요. 리스트에 있는. 네. 그래서 아마도 추정키로는 MBC의 추정은 이렇습니다. 법원이 대법원장에 반발하는 핵심 그룹으로 분류해 관리하던 21명에 대해 정치,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다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부 배치를 막아왔다는 걸 보여주는 정황입니다. 네, 이것을 블랙리스트네. 블랙리스트예요. 아니, 네, 심한 말이 나올까 봐. 네, 잘 참았어요. 네. 그래서 사실 뭐 물줄을 갖다 댄 거죠. 그러니까 법원이 조사는 했지만 우리는 잘 몰라라고 발뺌했는데 그 눈앞에다 대고서 이거 봐. 했잖아. 블랙리스트잖아. 이거 왜 블랙리스트라고 말을 못해? 라고 갖다 댄 거고 이게 사실은 우리가 MBC, 그러니까 언론한테, 방송사들한테 기대하는 그렇죠. 검증 보도인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조사 결과가 나오고 뭐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언론이 우리 대신 가서 내가 대신 가서 한번 봤더니 아니다. 가서 봤더니 그렇다라는 것들을 해주는 거죠. 귀찮은 일들, 사실 잘 모르는, 우리가 접근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확인을 해주는 것들이 언론이 해주는 그럼요. 역할인 건데 이거를 정말 시의적절하게 빠르게 확실하게 해줬다. 보면서도 사실 다음날 이 보도를 보면서도 되게 감탄했거든요. 네, 그래서 보고서를 쓸 때도 이건 앞에 빼서 하나 썼어요. 그러니까 이런 MBC는 이런 보도를 하기도 했다라고 썼는데 역시 이거는 정말 너무 좋은 보도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냥 정말 본연의 역할을 한 보도였다는 생각이 들어서 후보에 올렸고요. 네, 또 경론을 거쳐서 이 보도가 결국 선정이 되었습니다. MBC 말고 또 아무도 안 했어요, 이 작업을. 그러니까 되게 귀찮은 작업이기도 하고 또 한 곳에서 하면 다른 곳이 또 중복해서 할 필요가 없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지금 선정됐다고 연락을 드리면서 이제 강현섭 기자님한테 연락을 드렸거든요. 여기에는 지금 기자 성함이 한 명이 붙어 있어요. 강현섭 기자 한 명이 붙어 있는데 실제 이제 어떤 분들하고 같이 했는지, 혼자 하셨는지 물어봤더니 5명이 그러니까 MBC 보도국 사회 일부에서 5명이 붙어서 만든 그 보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이 굉장히 많이 가는, 그러니까 한 건의 보도고 뭔가 되게 그냥 짧은 정보 하나 주는 그런 기사 같지만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는 정말 손이 많이 가야 했던 그런 기사였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예전에 뉴스타파 상 줄 때 강조했던 데이터 저널리즘 적인 보도예요, 사실은. 인사 기록을 7년치를 다 본다? 이거 진짜 엉덩이가 의자에서 떨어질 수가 없는 또 다른 아주 고된 그 작업이자 취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근데 이런 거를 생각보다 언론들이 잘 안 해요. 귀찮은가 봐. 예, 현장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굉장히 여러모로 뜻깊은 보도였습니다. 제가 주말에 뭐 또 했잖아요. 그거 하면서 저도 MBC 보도 중에 좋은 거를 좀 찾아봤었는데 갑자기 지금 든 생각이 지금 비슷한 내용인데요. 그 GM 대우 관련해서, 그러니까 대우 아니죠. GM 군산공장 폐쇄 관련해서 지금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보도들이 대부분 딱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아요. GM 발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이다. 멀리서 관찰자적 입장에서 고민이다라고 해요.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지도 않고요. 왜냐하면 압박하자니 이게 국고가 어찌됐든 마냥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트럼프 얘기해요. 뭐 겁주는 거. 그러고는 그냥 대부분 걱정되게 되네. 그러고 끝나버리는 이런 식의 보도예요. 보도 내용이. 근데 이게 생각해보세요. 쌍용 자동차 때도 그렇게 난리를 쳤는데 이게 군산뿐만 아니고 앞으로 더 이어질 거라고 지금 겁주고 있잖아요. 저쪽 미국에서는. 그러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진짜 생존권, 거의 지역 전체가 파괴되는 수준의 그런 문제이거든요. 보통 문제가 아닌데 이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수박 겉핥기 하듯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보도의 사안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런데 이 보도들이 대부분 GM이 일방적으로 그런 발표를 했다? 약간 욕하고 어쩔? 난 몰라. 이런 식의 보도들이 계속 되고 있어서 보기만 해도 심란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MBC가 무슨 보도를 했냐면은 낙하산 이사들 경영 파탄 책임론이라는 2월 14일 보도가 하나 있었는데 요게 이제 타사에서 하지 않은 식의 관점이었어요. 뭐냐면 GM의 지분을 17% 갖고 있는 그 곳이 산업은행이에요. 그래서 산업은행이 그 대표이사를 뺀 이사 10명 중에서 3명을 선임할 수가 있고 공장 이전이나 폐쇄 등 16개 주요 경영사안에 대한 거부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이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는 실제적인 권한이 굉장히 많이 주어져 있었다는 거죠. 근데 산업은행이 어떻게 정말 했었던가 그동안에 이거를 얘네가 또 뽑은 거예요. 그래서 2008년 이후에 산업은행이 GM 전수조사를 통해서 산업은행이 경영에 관여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낸 게 아니고 대부분 자기네들의 인사들의 낙하산 인사 자리로 자기네 산업은행에서 좀 일 열심히 했던 사람들을 그냥 보내는 18명 중 절반인 9명이 산업은행 출신. 전직 산업은행 총재는 물론 구조조정실장, 재무관리본부장 등 모두 사는 요직에 있던 인사들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GM 주요 주주로 돌아가는 사정을 뻔히 알 만한 사는 주요 간부 출신들이 등기이사로서 한국 GM의 몰락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런 낙하산 인사 자리로 사용을 했다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산업은행에서 파견이 아니죠. 추천해서 간 이사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고요. 심지어 나머지 9명 중 6명은 기재부나 산업부, 정부 산하기관 출신이었습니다. 산업은행이 경영에 관여할 사람들을 보낸 게 아니라 소위 낙하산 인사 자리 마련에 골몰했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심지어 등기이사였던 한 명은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등기이사였던 한 명은 전직 국가정보원 직원이었다는 것을 MBC가 확인을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산업은행이 관리감독을 했는가 안 했는가를 자세히 그 2008년 이후부터 보냈던 사람들의 내용을 쫙 조사를 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분명히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거고요. 안 해줘도 욕먹고 해줘도 욕먹고 어떻게 해서든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은 과연 이렇게까지 되기까지 누가 책임져야 되는가? 저는 그것은 밝혀놓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더 지원을 해주던가 말든가를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어찌됐든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쭉 쌓여왔던 일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일을 누가 감독을 잘못해서 이렇게까지 지금 된 것인가에 대해서 언론이 짚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MBC가 굉장히 의미 있는 보도 시작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GM 문제를 지금 제가 말한 그런 뻔한 수법으로 가다가 결국은 노동자들이 막 뭘 하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노동자의 이기주의 그리고 강성노조 프레임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식의 뻔한 프레임이 아니고 정말 주요 책임을 질 사람들을 하나하나 짚어내고 책임될 단위들을 짚어내는 식으로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지원이 필요하면 어느 수준으로 지원하고 그 자구책을 어떻게 니네가 마련하면 우리가 국고가 들어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마냥 그냥 지원하라라고 말할 수도 없는 굉장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이런 경우에도 MBC가 그래도 시의적절하게 이런 보도를 내기 시작했다라는 점에서는 돋보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MBC 보도가 남이 하지 않는 보도를 조금 더 한 발 들어가서 지금 하기 시작했다라는 건 분명히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가 1월에 좋은 보도로 저 보도가 선정된 것도 많은 좋은 보도 중에 이게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더 기대가 된다. 여태까지 JTBC가 거의 무슨 민원연의 좋은 보도를 거의 독점하다시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SBS, MBC 이렇게 계속 이렇게 3파전이 붙을 거라는 생각이 경쟁 구도가 성립이 됐어요. 들더라고요. 사실 되게 이런 분석하는 보도 중에 재밌는 보도가 2월 1일 날 하나 더 나온 게 있는데요. 그 영장 전담 판사들이 대체 누구냐? 그때 이주용 판결 이후에 영장 전담 판사들이 대체 이거 재밌겠다. 구속영장.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체 서울중앙지법에 있는 영장 전담 판사들은 삼성 가냐? 막 이런 얘기 나왔잖아요. 맞아. 이 사람들 진짜 어디 가는지를 한번 다 또 봤더라고요. 와. 그래서 쭉 봤더니 MBC 취재진이 지난 12년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들의 인사 기록을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법원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판사들이 사실상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정희 기자입니다. 법조계에선 이런 구조가 대법원장이 영장실질심사 단계부터 개입할 수 있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데이터 저널리즘적인 보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팀인 것 같아요. 사실 이 팀의 저런 보도가 근데 필요해요, 사실. 모든 이게 데이터 저널리즘의 특징은 객관성이 완전하게 확보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번에 상을 받는 그 5명 기자분 중에 한 분이 또 한 보도라서 요 팀에서 그러니까 보도국 사회 일부에서 한 팀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기자분들 성함 말씀드리고 전 정리를 좀 할게요. 네, 김연경, 강현섭, 이면주, 이지선, 김정인 기자분이시고요. 이 5분 중에 이제 상을 받으러 다 오시면 좋겠지만 다 갈 수 있을진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최대한 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셨고요. MBC가 또 멀어요. 상암동이 멀어요, 저희 사무실이. 그 얘기하면서 대체 가서 뭘 하면 좋겠느냐. 퍼포먼스는 필요 없는 나는 지금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지도 이제 모르는 거지. 2년 넘어서. 엄청 오래됐죠. 그러니까 시상식이라는 게 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상 받고 그런 질문을 사실 받은 게 처음이라 저도. 여유 있으시면 카메라 들고 와서 좀 뉴스에 하시고 뭐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대체 선정 사유는 무엇이냐, 막 이런 걸 문자로 계속 보내셔서. 하시군요. 놀라셨어. 네, 놀라셨군요. 이제 상 많이 받았던 JTBC 기자 몇몇 분들은 굉장히 익숙해지셔가지고 놀라지 않으시는데. 장소도 말 안 해도 그냥. 네, 알겠어요. 감사합니다. 아무튼간에 MBC 처음이죠. 우리 이 상을 제정한 이후로 MBC가 처음으로 상 타는 겁니다. 심지어 그 KBS도 탄 적이 있는데. 네. 아무튼간에 MBC 축하드리고요. 이달에 좋은 온라인 보도도 말씀을 드릴게요. 방송사들이 입을 꼭꼭 다물고 있는 방송사 갑질 보도가 선정됐습니다. 1월 8일에 한겨레 21에서 이 이슈가 시작이 됐습니다. 한겨레 21이 SBS 모 예능 프로그램, 이건 이제 다 공개가 됐는데, SBS의 동상이몽 아시죠?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2015년부터 일을 해왔던, 2016년 7월까지 일을 하셨대요. 그래서 일을 하셨던 이 촬영 감독의 제보를 시작으로 이른바 상품권 페이라고 불리는 방송사의 방송계 전체의 갑질을 한겨레 21이 폭로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이 워낙 충격적이고 많아가지고 이거를 하나하나 세세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첫 보도에서 나간 건 말 그대로 이 카메라 감독에게, 외주 제작사의 카메라 감독에게 6개월치 밀린 임금을 전부 상품권으로 지급했다는 겁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일단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전액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물론 SBS로 나가가지고 크게 논란이 됐고, 실제로
여기서 거론된 PD, 서혜진 PD로 나중에 이름도 나왔는데 이분이 나중에 한겨레 21이 1월 8일 날 이 보도 이후에 논란이 되고 SBS에서 진실공방 쪽으로 흘러가니까 녹취를 또 공개했죠. 네. 녹취를 공개한 거에 따르면 한겨레 21은 서혜진 PD가 제보자를 색출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또 비판을 한 바 있습니다. 이제 SBS는 그것도 아니라 그랬지만 결국 서혜진 PD는 SBS를 그만두고 TV조선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국 갑질에 대해서 올리셨다면서요. 제가 요즘에 기자들하고 많이 어울립니다. 예, 그러셨다면서요. 그러니까 아까 왜 아니라고 얘기를 하세요, 감독님? 친구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냥 감독님 뭐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다면 아니라고 왜 얘기하세요? 그냥 감독님이 올리셨다 그러면 올렸다고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모르시건 뭐시건 간에 어쨌든 감독님 내부 관행을 모르신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기자한테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되게 복잡해진 거잖아요. 그죠? 근데 왜 복잡해? 그게 관행인데 왜 복잡해졌죠? 1월 8일 날 이러한 보도가 나간 다음에 SBS가 한 15일 정도 지나서 한 보름 정도 지나서 1월 22일에 입장을 냅니다. 인정을 했어요. 이런 관행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더 조사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고 그 적절한 조치는 아직 뭔지는 잘 공개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1월 19일 날 방송통신위원회가 또 대책 마련을 위해서 공식적인 어떤 절차에 돌입을 해서 토론회 같은 것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방송통신위원회 발표 역시 부족하다. 원론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방송계 그 관계자들하고 합의만 했지 구체적으로 뭘 한다는 게 없었어요. 이 토론회, 19일 토론회에서. 그래서 역시나 이 논란은 현재 진행형인데 그나마 방송통신위원회나 SBS 이런 당사자들이 문제를 인정하게 만든 것은 한겨레 21의 공로가 상당히 컸다. 이거는 확실해 보이고요. 그리고 뭐 이 외에도 KBS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후속 보도로 KBS도 한겨레 21이 일정 부분 고발을 했는데요. 뭐냐면은 KBS는 상품권을 자기들이 받은 것보다 축소해서 세금 신고서를 발행한 겁니다. 그건 돈을 얼마 정도 삔땀을 쳤다는 거죠. 이런 말씀이 안 되죠. 세금을 탈루한 거죠.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돈을 꽁쳐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한겨레 21이 보도한 실제 사례 같은 경우에는 280만 원을 받아놓고 상품권으로 그 광고 대행사로부터 세금 계산서는 257만 원만 했어요. 그럼 뭐 23만 원 어디 갔어? 꿀꺽한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KBS가 내야 되는 세금 23만 4천 원을 또 대행사 광고 대행사에게 내도록 했어요. 그럼 총합해서 50만 원 정도를 KBS가 꿀꺽한 겁니다. KBS. 예, 이 돈은 도대체 어디다 썼을까? 장부에서 사라진 이 50만 원. 근데 이런 관행이 아주 오랫동안 유지가 됐다는 겁니다. KBS만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겨레 21이 외주 제작사 또는 비정규직에게 그동안 부과되어 왔던 만연한 갑질 행태, 특히 돈 가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정당한 노동의 대가인 임금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상품권으로 주면서 심지어 그 임금으로 대신 준 그 상품권을 받을 때 광고 대행사에게 세금을 대신 내게 하고 아주 이 총체적으로 이 상품권 관련 관행이 굉장히 악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네. 그 상품권을 받을 때도 굉장히 불법적인 여지가 많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상품권을 임금으로 지급하고 그 받아가지고 그럼 뭐예요? KBS는 자기네 돈은 아무것도 안 쓴 거예요. 이 상품권 뭔지 아시죠? 방송 하나 끝날 때마다 하단에 이렇게 바 광고로 나가면서 어디에서 상품권을 지원해드립니다. 뭐 그러면서 하잖아요. 그 상품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KBS 자기 돈 하나도 안 쓰고 임금 지급하고 돈 어느 정도 또 이렇게 껌껌이 또 챙기고. 아니 눈 가리고 아웅이죠 이거는. 악질이에요. 예. 악질. 그래서 이거를 비롯한 물론 지금 한겨레 21이 폭로한 것은 이 건이지만 이 이후에 방송계 갑질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커다란 이슈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겨레 21이 이 논란, 이 문제점들을 사회적 이슈로 키우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공로를 했다. 이 점이 인정을 받아서 1월에 좋은 보도로 선정이 됐고요. 한겨레 21, 요새 방송 라디오에서 주로 활약하고 계시는 가끔 활약을 하고 계시지만 한겨레 21의 김환 기자가 수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최악의 은폐 보도에서 이야기됐지만은 그 분명히 공론화되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적절하게 한 것은 당연히 신찬하고요. 다만 한겨레 21만 맨날 보도하고 딴 데서 보도되지 않는 너무 안 해요. 사실 방송사들 안 하는 것도 나쁘지만 다른 데도 너무 안 해요. 다른 매체들도. 예.
그 문제는 꼭 정말 대책을 세워야 된다. 왜 이렇게 다들 침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달의 좋은 보도 이것으로 마치고요. 저희 시상식이 언제죠? 저희 2018년 1월 이달의 좋은 보도 시상식은 2월 27일 화요일 저녁 7시에 민원연 교육관에서 거행이 됩니다. 저희 좋은 보도 시상식이 정말 좋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민원연 모니터 교실을 했잖아요. 근데 모니터 교실에 주로 저희한테 이번에 온 친구들이 대부분 언론사 취업 준비하는 취준생들이거든요. 근데 좋은 보도 시상식에 왜 이렇게 안 오나? 내가 그랬더니 이제 3번 술을 마셨어요. 저희가. 모를 것 같은데? 정말 모르더라고요. 저희가 좀 더 많이 홍보를 해야 되는 게 이게 그냥 우리 자체 행사를 홍보하자 이게 아니고 좋은 기자들을 많이 만나는 게 사실은 그 기자들한테도 앞으로 더 좋은 보도를 쓰게 하는 데 있어서 자극이 되고요. 아, 나를 이렇게 칭찬해 주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날 지켜보고 감시하는 좋은 보도상 받은 사람이 후진 보도를 만들 수는 없잖아. 자기 입장에서는. 그래서 감시하는 것도 되고요. 그리고 특히 취준생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보도를 냈던 그런 기자들을 만나보는 게 또 하나의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그게 진짜 근데 큰 도움 됩니다. 취준생들한테. 그래서 많이 저희가 알려야 되겠다. 거듭 그런 생각이 들었고 굉장히 자기네들은 그게 민원연 회원이나 민원연 사람들만 갈 수 있다고 계속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보고서를 내면서 그걸 홍보한다고 생각하지만 저희 홍보가 굉장히 이렇게 좁은 그야말로 보도자료 받는 사람들한테만 가는 보고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많이 적극적으로 알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민원연 회원 아니어도 돼요. 돈 한 푼도 안 받고 그냥 아무나 저희한테 놀러 와서 그냥 들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민망해하지 마시고 아, 이번 달에는 누가 됐구나라고 보시면 관심 있는 기사였다. 나도 이것이 좋은 보도라는 거에 동의한다라거나 또는 그냥 아무 무작위로 한 달에 한 번은 한번 기자를 만나보자 생각하고 계속 와주셔도 굉장히 좋은 공부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달의 좋은 보도 상에 꼭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오늘 미디어 탈곡기 마치도록 할게요. 내일은 진짜 미디어 스크랩이랑 여러 가지 잘 섞어서 구색 맞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여러분, 미디어 탈곡기 잘 들으셨나요? 민원연은 1984년부터 우리 사회 언론 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고 있습니다. 특히 왜곡, 편파, 막장 뉴스가 만연한 상황에서 민원연의 언론 감시 활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민원연 회원이 되어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민원연 홈페이지 ccdm.or.kr에 오셔서 회원가입을 신청하시거나 02-392-018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 달 10,000원의 회비가 언론을 바꿉니다.